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시대의 수혜주라는 키워드로 미국 기업 한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라클입니다. 다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B2C 사업 영역이 아니라 B2B 기업과 기업 간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338빌리언 달러로 삼성전자 정도의 시총입니다. 작년 매출이 424억 달러였습니다. 매년 영업이익률로 25% 넘게 벌어들이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1977년 설립된 이 회사는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은 오라클이 꽉 잡고 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이 기업은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이어서 여러 회사 합병을 통해 ERP도 함께 보급합니다.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한마디로 회사의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재무관리, 인사관리, 재고 및 공급망 관리 등 비즈니스 여러 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국내 기업 중에서는 더존 비즈온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존 비즈온이 국내에서 ERP 사업 영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ERP는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과거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특화된 오라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시장을 오라클과 독일의 SAP가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오라클은 최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를 시작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해가며 해당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점하고 마켓 쉐어를 넓혀갔습니다. 사실 IT 기술 발전과 온프레미스에서의 독보적인 영향력으로 B2B용 데이터베이스와 ERP 시장은 오라클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경쟁자가 없었죠. 이런 오라클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마존의 AWS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선구자였습니다. 시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갔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해 나갔습니다. 사실 오라클은 빅테크 3사 대비해서 클라우드 진출이 늦었습니다. 후발주자였죠. 이유도 있었습니다. 오라클의 주요 매출원인 데이터베이스는 온프레미스 환경, 각각의 서버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라클의 고객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자신의 개별 서버를 없애고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ERP도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과 함께 교차 판매가 가능했던 제품입니다. 과거 상황으로 봤을 때도 매년 30% 후반대의 영업이익률을 따박따박 챙겨왔습니다. 오라클이 클라우드에 진출한다면 자신의 주요 매출원에 심각한 영향을 줄 거라 판단했고, 현재의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확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온프레미스에서의 최적화된 기능을 내세워 자신의 시장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자신의 주력 제품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걸 의미하죠. 최근의 구글의 상황을 빗대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공지능이 오픈 AI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내부에서도 대규모 언어 모델로 훈련된 바드가 출시된다면 구글의 검색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거라 판단했을 겁니다. 구글의 광고 매출은 전체 매출 중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광고 효율성이 기존 검색 시장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는 구글 내부에서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오픈 AI 챗 GPT에 인공지능 주도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됐죠. 다시 오라클 얘기로 넘어가서 회사는 데이터 관리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걸 꺼렸던 거죠. 하지만 시대적 대세는 클라우드였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성장성은 클라우드의 많은 장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은 확장성과 신속성입니다. 각 주요 데이터 센터에 새로운 설비를 구축하는 순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새로운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과 파급력이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잠식해 갑니다. 오라클의 위기의식은 이때 시작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부터 시작해서 ERP, 온프레미스 분야의 최강자인 오라클은 전 세계 기업 고객에게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들은 사실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쓰는 고객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더라도 개별 서버를 필연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다루는 데이터에는 민감한 고객 정보나 보안이 요구되는 회사의 제품이나 제조 공정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클라우드와 개별 서버의 비중을 조절해가며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회사들은 오라클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오라클 입장에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자기 영역인데 고객에게 물건을 팔고 광고 시장에서 활동하던 정통성 없는 빅테크가 자신의 영역에서 기업 고객들을 잠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엄청난 투자를 감행합니다. 오라클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2위 업체입니다. 사실 기존의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업체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라클의 제품들은 기능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의 정책상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오라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용을 클라우드에 집중 투자합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됐다고 한다면 오라클은 자신의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40년 넘게 기업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오라클의 고객입니다. 현재 온프레미스에 대한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해서 관리해 주겠다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기존 사용하는 개별 서버 환경에서 약간의 비용만 추가한다면 기존 프로세서와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손쉽고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환경과 온프레미스 환경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오라클은 최근 클라우드 전환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고객에게 오라클이 개별 서버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함께 관리해 주겠다. A 회사에게는 이 정도 기능은 개별 서버에서 관리하고 이 부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 라는 식으로 업체별 맞춤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오라클은 온프레미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IaaS, PaaS, SaaS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많이들 피자 가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피자집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라클에서 피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오븐이나 주방 시설을 제공합니다. 식당에서 조리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IaaS라고 합니다. 그럼 주방 시설은 오라클에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자에 들어갈 햄이나 밀가루 반죽, 토핑을 위한 재료들을 묶어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인프라에 사용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파스라고 합니다. 이 재료까지도 오라클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만들어서 팔아야겠죠. 피자를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해주는 것을 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들이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있는 재료들을 바탕으로 마케팅 결과물을 만들어 주거나 회사 내부 고객 데이터를 정리해서 결과값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은 온프레미스에서 시작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IaaS, PaaS, SaaS까지 모든 과정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기존 소프트웨어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클라우드에 접목시키면서
고객 입장에서도 기존 업무 환경과 동일한 효과를 클라우드에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라클이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성장률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오라클의 IaaS 인프라 매출이 전년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연간으로는 63% 성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클라우드 고객들의 사용량 감소로 클라우드 3사의 매출 성장률은 과거 대비 둔화된 시기입니다. AWS가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6%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27%, 구글 클라우드는 28% 성장률을 기록했죠. 하지만 오라클은 올해 클라우드 성장률 77%를 기록하면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와의 조합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IT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분명 현재 점유율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 대비 큰 폭의 성장률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달성한 실적인 만큼 분명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주가도 최근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퍼포먼스에 반응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라클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을까요? 분명 리스크도 있습니다. 오라클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한 노하우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고객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3사의 점유율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3사의 점유율은 65% 이상이라고 추정됩니다. 오라클은 기존 절대 강자의 위치에 있는 기업용 데이터베이스나 ERP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최적의 조건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경우에도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집중 투자해서 오히려 오라클과의 소프트웨어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온프레미스 환경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클라우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면 아마존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라클이 현재까지는 기존 기업 고객층을 바탕으로 최적의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마케팅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지만 상대는 빅테크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죠. 3사가 이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점유율을 65%가량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거죠. 오라클이 클라우드 3사 대비 올해처럼 높은 클라우드 성장률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은 결국 규모의 경쟁입니다. 투자 금액 대비해서 높은 효율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런 만큼 지금까지 오라클이 겪었던 시장 경쟁 대비해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각 업체가 자신에게 맞춤형 클라우드를 여러 개 선택하는 멀티 클라우드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회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오라클이 분명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미래에도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개별 서버, 온프레미스 환경을 없애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내부의 보안이나 민감한 데이터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가장 최적의 IT 환경으로 구축해 줄 수 있는 건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자 경쟁력일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성장에 따라 클라우드 수혜주로서 오라클의 성장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